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찰의 강경 진압 사태로 노동계와 정부의 관계가 극한 대립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일찌감치 윤석열 대통령 퇴진 운동을 선언한 민주노총에 이어 그나마 정부와 대화의 끈을 놓지 않았던 한국노총도 전격적으로 정권 심판 투쟁을 선언했습니다. 그러면서 노사정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탈퇴하는 걸 수위를 높여서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노총에 이어 한국노총까지 경사노위를 탈퇴하면 노사정 대화 창구는 사실상 완전히 닫히게 됩니다. 먼저 이재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노총이 오는 7일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경제사회노동위원회 탈퇴를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회의 장소를 어제 경찰의 강경 진압이 이루어졌던 전남 광양으로 결정해 이번 사태에 대한 한노총의 입장을 직접 드러냈습니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경찰의 폭력 진압으로 동지들이 다친 상황에서 검토 정도로만 거론됐던 경사노위 탈퇴를 수위를 높여 논의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노총이 경사노위 탈퇴를 결정하면 경사노위 전신인 노사정위원회를 탈퇴했던 2016년 1월 이후 7년 5개월 만입니다. 지난 1999년 민주노총이 노사정위를 탈퇴한 뒤 노동계에서는 한국노총이 유일하게 대화기구에 참여해왔는데 이번에 한국노총마저 탈퇴하면 노사정 대화 채널은 완전히 단절됩니다. 그동안 한국노총은 노조 회계장부 조사 등 현 정부의 강경 기조에도 대화의 끈은 놓지 않고 있었습니다. 당초 오늘도 노사정 대표자 간담회가 열릴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어제 포스코 광양제철소 앞에서 시위하던 한국노총 소속 금속노령 간부들을 강경 진압하면서 간담회는 무산됐고 한국노총은 반정권 기조로 급선회했습니다. 윤석열 정권은 노동계가 필요 없음을 아주 노골적이고 직접적이고 폭력적으로 표현했다. 이 시간 이후 한국노총은 윤석열 정권 심판 투쟁을 시작한다. 화물연대 파업으로 이미 정부와 갈등을 겪은 민주노총은 올해 초 일찌감치 정권 퇴진 운동을 선언한 데 이어 다음 달 총파업을 예고했습니다. 정부 여당은 노동계를 겨냥한 날선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생산성 향상에는 무관심하면서 정치투쟁, 불법 파업을 일삼는 과거의 특권 세력에게는 엄정한 법 집행이 필요합니다. 노동계의 강도 높은 반정부 투쟁에 정부 여당이 엄정한 법 집행을 예고하면서 노정 관계는 파국을 향해 달려가는 모습입니다. MBC 뉴스 이재욱입니다. 처음 만난 또래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범인의 신상이 공개됐습니다. 23살 정유정인데요. 정유정은 범행 동기에 대해서 살인을 직접 해보고 싶어서라고 말했습니다. 인터넷을 통해 살인 대상을 물색하면서 석 달 동안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먼저 송광무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20대 여성이 횡단보도 앞에서 주위를 살핍니다. 그리고 여행용 가방을 끌고 내리막길로 향합니다. 또래 여성을 살해한 뒤 자신의 집으로 돌아와 시신을 담을 여행용 가방을 챙겨 범행 현장으로 돌아가는 모습입니다. 경찰에 붙잡힌 피의자는 99년생 만 23세 정유정입니다. 지난 26일 정유정은 부산의 한 아파트에서 처음 만난 20대 여성을 흉기로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뒤 낙동강변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범행 이틀 전 자신을 학부모라고 속이고 과외 중개 애플리케이션에 중학교 3학년 과외 선생님을 구한다는 글을 올렸고 피해자가 연락을 해오자 미리 사둔 교복을 입고 찾아가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런 뒤 6km 떨어진 자신의 집으로 돌아와 시신을 담을 가방을 가지고 피해자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이어 훼손한 피해자의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담아 택시를 타고 낙동강변으로 가 유기했습니다. 혈흔이 묻은 옷과 범행 증거물은 아파트 공용 쓰레기장에 버렸습니다. 우리 50m나 몇 개를 버렸는데 침대, 소파에서 카바하고 여러 가지 많이 왔어. 얘네들 불화선인가 뭐 그거 하고 막 피가 엄청 많이. 정유정은 택시기사의 신고로 덜미가 잡혔습니다. 말다툼을 하다 우발적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해온 정유정은 계속된 추궁에 살인을 직접 해보고 싶었다고 자백했습니다. 수사관이 그 가족에 설득해가지고 그 심경이 바뀌었는지 그 자기가 계획 범죄라고 순순히 자백하고 우리 수사에도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범행은 석 달 전부터 준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인터넷으로 시신 없는 살인 등을 검색하고 도서관에서 범죄 관련 도서도 여러 권 빌렸습니다. 마트에서 표백제, 비닐봉지도 샀고 범행에 사용한 흉기도 미리 준비했습니다. 연쇄살인을 제외하고는 특별한 이상동기 범죄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사람의 생명을 박탈하는 것을 인터넷상에서 물색한다라고 하는 것은 거의 찾아볼 수 없다고 생각이 되고요. 경찰은 내일 오전 정유정을 살인 및 시신 유기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송광모입니다. 일반 페인트보다 6배나 비싼 특수 페인트를 사용한 신축 건물들이 지은 지 2, 3년도 안 돼서 벗겨지고 갈라지는 일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특히 부산에서 이런 피해가 집중되고 있는데 부산시가 이 특수 페인트의 사용을 권장했기 때문입니다. 이 피해가 커지고 있지만 정작 부산시는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손영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3년 전 지어진 부산의 신축 아파트입니다. 옥상 곳곳에 페인트가 갈라졌고 그 사이로 하얀 액체가 길게 흘러내렸습니다. 여기는 다 일자야. 여기도 갈라져 있고. 액체가 뚝뚝 떨어지면서 고드름처럼 맺힌 곳도 있습니다. 콘크리트 염이라는 게 이제 연출이 되면서 도막 수면을 오염시키는 거거든요. 기능이 있으면 도막이 커버를 해줘야 되는데. 근처에 또 다른 아파트. 지은 지 2년밖에 안 된 신축 아파트입니다. 특수 페인트를 사용했다는 부분들을 살펴봤는데요. 이렇게 곳곳이 벗겨지거나 갈라져 있습니다. 새로 칠한 지 3년 된 대학병원과 소방서도 곳곳이 갈라졌습니다. 모두 특수 소재라는 나노세라믹 페인트가 사용됐습니다. 이 페인트 가격은 한 통에 30만 원, 일반 수성 페인트의 6배에 달합니다. 우리는 다 좋은 걸로 쓴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 하나씩 비슷하게 분양했는데. 업체는 이 특수 페인트가 열 차단과 방수 기능이 뛰어나고 균열도 방지한다며 10년 넘게 품질이 유지된다고 홍보해왔습니다. 페인트 관련 전문 연구기관을 찾아왔습니다. 일반 페인트와 해당 페인트의 성능을 비교 분석해 보겠습니다. 실험 결과 차열 성능은 일반 수성 페인트와 유사했고 발수 성능은 아예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프로 봤을 때는 좀 샘플 거의 유사한 값으로 보입니다. 해당 페인트를 쓴 것으로 확인되는 60여 곳 중 대다수인 50여 곳이 부산에 몰려 있습니다. 부산시가 건축 심의 과정에서 이 페인트의 사용을 권장한 겁니다. 건설사와 설계사무소들은 건축 인허가권을 가진 지자체의 권장을 따를 수밖에 없었다고 말합니다. 독점의 어떤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걸 불사하고도 좋은 재료를 쓰라고 그때 그 심의에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실제로 부산시의 권장 이후 현장에는 반드시 이 제품을 쓰라는 지시가 건설사들로부터 내려왔습니다. 특정 성능을 구현할 수 있는 사양 정도만 표기를 해서 발주자 또는 시공자가 선택해서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피해가 확산되고 있지만 정작 부산시는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일제 관리가 용이하니까 말 그대로 권장이잖아요. 강압적으로 우리가 사용해라 이렇게 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자유 선택 아니겠습니까? 업체 측은 시공업체들이 페인트에 물을 타거나 제대로 된 공법을 지키지 않아 생긴 일이라며 페인트 하자의 원인은 대부분 시공 문제이고 재료가 원인인 경우는 5%에 불과하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시공업체들은 자체적으로 3차례 의뢰한 성분 분석에서도 해당 페인트의 특수 성능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왔다며 시공 과정은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MBC 뉴스 손영입니다.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도박으로 진 빚을 갚기 위해서 금은방을 털었다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돈을 빌려준 사람 역시 10대인 친구였는데 금은방을 털어서 돈을 갚으라고 시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지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달 28일 새벽, 경기 김포의 한 금은방 유리 외벽으로 검은색 후드티를 입은 남성이 다가옵니다. 둔기를 꺼내더니 유리벽을 아랫부분부터 때려 부수기 시작합니다. 10여 차례 내리쳐도 깨지지 않자 몸으로 부딪히고 손으로 밀기도 합니다. 1분여 만에 간신히 몸을 밀어 넣을 구멍을 만들고 안으로 들어갑니다. 진열장 유리를 깨고 귀금속들을 종이 가방에 주워 담더니 재빨리 현장을 벗어납니다. 상가 금은방에서 범행을 저지른 일당은 인근 아파트까지 도주한 뒤 다시 택시를 타고 달아났습니다. 1시간 뒤 남성이 도착한 곳은 인천 서구의 인적드문 주차장. 귀금속이 든 가방을 주차장 입구 쪽에 내려놓고
휴대전화로 문자를 보낸 뒤 자리를 떠납니다. 조금 뒤 같은 장소에 도착한 다른 남성. 종이 가방으로 다가가 내용물을 확인하더니 가방을 들고 사라집니다. 경찰 조사 결과 금은방을 턴 남성은 고3 학생 조모군. 인터넷 도박에 빠져 동네 친구였던 장모군에게 200만 원을 빌렸다 갚지 못했던 겁니다. 범행을 시킨 건 돈을 빌려준 장군. 대상 장소와 수법 등을 알려주고 훔친 귀금속을 넘겨받을 땐 비교적 보안에 용이한 텔레그램으로 연락했습니다. 고등학생 3학년인데 박하라는 애는 인터넷 도박 사이트에 빠져가지고 빚을 지다 보니까 그 빚을 갚기 위해서 장군은 넘겨받은 3천만 원어치 귀금속을 처분해 1,200만 원을 챙겼습니다. 경찰은 주범 장군을 특수 절도 혐의로 구속하고 범행에 가담한 다른 4명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MBC 뉴스 이지은입니다.